네, 안녕하세요.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고 민주당이 팔짝팔짝 발작을 하는 거 보니까 숨이 좀 쉬어집니다. 이제 오늘은 중국 공산당의 운명이 한국 6.3 대선에 걸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 같은 말씀을 좀 여쭈고자 합니다. 그 근거로서 국내에서 이렇게 심층 보도된 적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시진핑이 4월 초에 비밀 지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걸 심층 분석해 보면 6.3 한국 대선에 중국 공산당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뭐 그렇게 지나친 말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먼저 이제 국내 상황부터 좀 말씀드리죠.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하자 더불당에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내란 세력이다, 뭐 결국 그런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재명을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고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을 뭐 완전히 개돼지 바보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최상목 심우정을 탄핵한다고 하자 최상목은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국회 독재 도라이 세력이다, 더불당이, 이런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5월 2일 날 금요일 날 권영세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 권영세 핵심 표받친 동부천동으로 행진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환호를 해주더라고요. 여기 지금 한 8번, 9번째 갔는데 오늘이 제일 시민 반응이 뜨거웠어요. 민심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민심 변화는 내일 국힘 후보가 한독수와의 단일화의 친화적인 인물 김문수로 정해지면 더 뜨거워지겠죠. 그리고 김문수, 한독수 사이에 멋지고 감격스러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더욱더 뜨거워질 겁니다. 마침내 CS의 이재명은 이렇게 되면 30% 중반 박스권에 갇히고 말아요. 그리고 표심 차이가 20%포인트 안팎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쯤 되면 부정선거 아니라 부정선거 할애비를 연출하더라도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눈 부릅뜨고 지키면요. 국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재명 더불당은 망합니다. 까다가면 2022년 대선 국고보조금을 개원해야 할 뿐 아니라 이재명의 유죄 판결을 받고 나면 2025년 되도 않는 후보를 세웠다라는 뜻에서 2025년 대선 국고보조금도 개원해야 될지 몰라요. 두 개 합치면 900억 원입니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또 더불당 의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렇게 썩은 사과를 대선 후보로 세웠냐, 니들이 대선을 우습게 본 거냐, 유죄 판결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을 받은 다음에 라고 해서 우리가 그 개개인이 민사보상을, 그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이걸 청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헌법기관이니까 더 그렇죠.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구동의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명선거 전국연합 많이들 가입해 주십시오. 눈 부릅뜨고 지켜야 됩니다. 오늘 전한길 대표가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죠. 중앙선관위를 비판을 하는 그런 기자회견 했습니다. 이 www.123korea.kr 이거는 공명선거 캠페인에서 시작하지만 6.3 대선이 지나면 곧바로 상권 분립 대통령제를 옹호 강화하기 위한 헌법투쟁으로 들어가고 지금 개헌이 최대의 화두가 될 겁니다. 또한 동시에 국회 독재를 억제하는, 뭐 국회 지금 노는 꼴 보면 무슨 짓 할지 뻔하죠. CS에 낙선하자마자 바로 또 탄핵한다고 난리 부를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투쟁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제 6.3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당이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까닭하면 중국 공산당이 치명타를 입습니다. 중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중국 공산당 용어로 글로벌 경제 통일 전선뿐입니다. 국제 경제 통일 전선, 이게 중국 공산당이 요즘 쓰는 용어입니다. EU, 중동, 동남아, 한국, 일본, 대만 등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중국이 이런 나라들을 끌어들일 게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씩 살펴보죠. EU는 중국이 밀쳐서 미국 품으로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인의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은 러시아에 의한 유럽 침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중국이 뒤에서 편을 들고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은 아무리 트럼프를 욕을 하더라도 중국으로 가질 않아요. 중동 역시 중국이 밀쳐서 미국 품으로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이란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 후티, 헤즈볼라, 하마스를 끼고 돌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역시 중국이 밀쳐서 미국 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중국해를 몽땅 헤쳐먹겠다고, 메콩 강 물을 몽땅 들이키겠다고 패악질을 부려왔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대만 역시 나날이 반중 노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장관은 지난 4월 15일, 이때가 시진핑이 동남아 순방에 나서고 이틀째 날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사고치면 일본,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전체를 포함하는 하나의 거대 정구, 하나의 거대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얘기죠. 이걸 두고서 국내 좌빨들은 일본 니들이 뭔데 한국을 전쟁터에 끌어들이려 그래. 니들 6.25 때처럼 뒤에 숨어가지고 돈 벌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개소리들을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당연히 판을 키워야 안전해집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장악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단 하나의 나라는 한국입니다. 이제 보면 일본, 대만도 중국 쪽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당장 한국이 가야 중국으로 가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CS의 이재명과 중국 공산당 당교 파트너인 더불당이, 더불당은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 협약을 맺었죠. 2019년인가? 그 중국 공산당 당교라는 게 교장이 주석이든지 주석이 되도록 지명받은 자이든지 차기, 혹은 주석이 내세운 서기장, 주석이 내세운 바지사장이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당교를 통하지 않은 조직화는 전부 사조직이어서 숙청 대상입니다. 오직 당교를 통해서만 공산당 내부에서 인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당은 중국 공산당 인맥 구축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인맥 구축 대상이라는 소리죠. 업무 협약을 맺었으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 이재명과 더불당이 6.3 선거에서 이기면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장악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황은 아래와 같이 점점 더 다르게 펼쳐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김문수가 경선에 승리하고 김문수, 한덕수가 단일화하고 CS의 이재명이 30%대 박스권에 갇혀버리는 이런 식으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 폭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어떤 황당한 개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지난 4월 7일부터 3일 동안 4월 7일, 8일, 9일 중국 공산당이 간부들에게 철통 보안 회람시킨 비밀 문건을 오늘 심층 분석을 합니다. 이 문건은 나눠주지도 않았고 촬영하는 것도 금지했고 지정된 장소에서 회의실 같은 데서 공동학습실에서 읽고서 나가는 그런 문건이에요. 따라서 문건에 현물은 없습니다. 이를 처음 보도한 것은 온라인 매체 칸 중국입니다. 시진핑이 동남아 순방을 시작한 4월 14일에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안문 학살 때 주역으로서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에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유안 홍빙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4월 14일자 기사니까 당연히 인터뷰랑 이런 것들은 4월 10일경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4월 14일에 보도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동남아 순방 나서기 전에 동남아 순방 나선 날이 4월 14일입니다. 이미 준비된 기사였던 거죠.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살벌해요. 신뢰성을 좀 더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폭 타임스가 운영하는 고급 채널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소트 리더라고. 여기가 4월 30일에 이 문건을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심층 소개를 합니다. 이 문건은 결의문 형식으로서 이런 제목입니다. 결정적인 위대한 투쟁을 통해 100년 만에 찾아온 대변혁의 주도권을 단단히 장악하라. 제목 멋있죠? 7천자 결의안 형식의 이 문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관세 정쟁은 단순히 경제적 도전이 아니라 트럼프가 발동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총력전의 첫 번째 전투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 당원, 전 군대가 시진핑 총서기의 현명한 전략적 호소에 응답하여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미국이 경제, 군사, 국제정치 분야에서 차지해온 헤게모니 지위를 결정적인 투쟁을 통해 무너뜨리자. 여기 이제 그 원문을 보면 격괴, 쳐서 무너뜨린다. 이전 결속 이래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제 경제, 군사화, 국제정치 중적 패권 지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경제와 군사와 국제 정치에 있어서의 패권적 지위를 쳐서 무너뜨려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국제 경제 통일 전선 작업이 최우선 과제이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불만을 적극 활용해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일본, 한국, 호주 등 경제 선진국 및 중국의 주변 국가들과 함께 트럼프에 맞선 강력한 국제 경제 통일 전선을 형성하고 세계 무역기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를 결연히 수호하자. 만약 트럼프가 고집스럽게 관세 전쟁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국제 경제 통일 전선의 힘을 발휘해 인도, 베트남 등 동요하는 국가들도 결집시켜 트럼프가 미국을 스스로 고립시키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기회를 활용해 미국을 국제 경제 통일 전선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배제시키고 미국의 경제 패권 시대를 단번에 종식시켜야 한다. 예, 뭐 살벌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제 금융에 관한 행동 계획을 제시를 합니다. 첫째, 국가가 당정 관료와 국영기업 관료의 해외 예금 중 총액 20만 달러 이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미국과의 경제 단절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관료의 가족이 미국 내 예금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하도록 한다. 이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전체 반역죄로 엄벌에 처한다. 국제금융행동계획 두 번째. 둘째, 당 중앙의 결정에 따라 미국과의 경제 단절이 이루어지는 경우 1조 달러의 미국 국채와 2조 달러의 미국 기업 주식 및 채권을 최단 시간 내에 전량 매각한다. 패대개치겠다 이거죠. 3조 달러를, 미국 자산을. 또한 국제 글로벌 군사 지정학 전략이 또 제시됩니다. 첫째, 러시아, 이란,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중러, 이란, 북한 그러면 이게 크링크죠. 크링크가 트럼프의 도전에 대응하는 국제 정치의 기반이다. 이 기반 위에 동남아 국가,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과 연결을 강화한다. 얼마나 허접해요. 지금 여기서 거론되는 나라 중에 밥술 좀 먹는 나라는 태국 하나뿐이야. 러시아 폭망했고, 이란 폭망했고, 북한 폭망했죠. 이걸 글로벌 군사 지정학 전략이랍시고 첫 번째 전략이랍시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으면은 얘들 뭐 정신머리가 없는 거예요. 정신머리가. 예. 지금 크링크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군사 지정학을 펼쳐간다. 이게 지금 먹히는 소리냐고. 글로벌 군사 지정학 전략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둘째, 유럽 각국과 캐나다의 트럼프 관세 전쟁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적시에 발견하고 활용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분열 해체하거나 최소한 약화시켜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정치 군사 전략의 기반을 무너뜨려야 한다. 완전히 뭐 망상이죠. 아까도 보셨지만 유럽을 미국 품으로 밀어넣은 게 중국이에요. 러시아를 도움으로써. 글로벌 군사지정학 전략 셋째, 한국에 거론됩니다. 셋째,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미국과 호주 및 뉴질랜드의 국제 정치 관계를 약화시켜야 한다. 미국으로 하여금 경제 자폐증에 빠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국제 경찰의 지위를 상실하게 만들어 제2차 세계대전 후 80년간 지속된 미국의 국제 정치 헤게모니를 없애야 한다. 제가 이거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왜 갑자기 자폐증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많이 쓰게 됐나 보니까 자폐증이라는 용어를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엉터리로 쓰더라고. 원래 자폐는요, 함부로 쓰시지 마세요. 절대 함부로 쓰지 마세요. 자폐는 뭐냐면요, 자기의 그러니까 감각 경험을 가지고 문맥을 이해하거나 개념을 형성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젖을 먹이고 아껴주고 자기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자기의 엄마다, 보호자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부가 적힌 어떤 공책을 한 페이지를 한눈에 보고 외울 수 있는데 전화를 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문맥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의 의미 해석과 문맥의 형성이 안 되는 걸 그걸 자폐라 그럽니다. 그냥 혼자서 고립돼 있는 거가 자폐가 아닙니다. 한자로 쓰니까 마치 스스로자, 그 다음에 갇힐 패자 쓰니까 뭐 혼자 고립돼서 이렇게 있는 게 자폐다. 그래서 혼자 고립된 상태를 자폐라고 자꾸 하는데, 그래서 걔 뭐 성격이 좀 자폐야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거 들을 때마다 자폐라는 병이 얼마나 비극적인 병인지 알고서 저런 용어를 쓰나. 자폐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심지어는 그런 분들 중에는 차라리 우리 아이가 정신지체면 좋겠다. 정신발달지체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신발달지체, 옛날 용어로 정박 같으면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한테 앵겨요. 근데 자폐는 감각 경험이 전혀 해석이 안 되니까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야. 심지어는 한돌 때까지 부모라고 알아보는 것 같았는데 세돌 네돌 되면 부모를 못 알아보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상황이라고요. 오티스틱이라는 게. 그래서 절대로 쟤 자폐야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사회에 그게 널리 퍼져 있어. 이게 어디서 온 버르장머리야 봤더니 이거예요. 제가 여기 보세요. 경제 영역 환상 자폐증.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경제 자폐증에 빠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자폐증이라는 용어를 얘들이 이따위로 쓰더라고, 중국 공산당에. 그래서 앞으로 난 누가 함부로 자폐증 뭐 제 자폐야 이런 소리 하면 당신 중국 공산당한테서 배웠어? 라고 한번 써붙일까 그래요. 예. 자, 또 하겠습니다. 또 이 문건에는 군사대결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시진핑 주석의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군사적 결전을 벌이는 전략적 구상을 깊이 이해하고 단호히 실행해야 한다. 미국과의 경제전쟁이 백열화하는 단계로 발전한다면 중미 간의 군사적 결전은 불가피하다. 대만 해협에서 결전을 벌일 경우 중국 공산당이 대륙의 전략적 깊이를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지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뭐 거의 이거 무협소설 기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대륙의 전략적 깊이. 나는 중국 충칭이 어디 로마쯤 있는 줄 알았어. 충칭이나 예를 들어서 성도, 사천의 그 수도가 로마쯤 있다 그런다면 말이 돼. 근데 중국의 주요 도시라는 게 해안에서 한 1000km, 1500km를 못 벗어나요. 지금 순항미사일 쐈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토마호크 2500km를 가는데 뭔 놈의 대륙의 전략적 깊이가 어디 있냐고 제대로 붙으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주워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군사 대결 전략 두 번째. 둘째, 대만 해협 전쟁은 강력한 핵 억지력을 배경으로 한 현대 고기술 조건 하의 체계적 정보화 전역 통제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규 전쟁이다. 핵 억제력이라는 중공의 용어가 없어요. 핵 위협이라는 용어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좋게 해서 핵 억제력이라고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핵 위섭이란 용어만 있더라고요, 보니까. 핵 위협이란 용어만 있지. 그러니까 핵으로 딱 겨냥을 해서 위협을 해서 공갈을 갈겨놓고 현대, 여기 보면 이제 그 한자를 얘기했는데 현대 과기 조건하, 현대의 고등한 과학기술 조건 아래서의 체계성 신식화, 그러니까 체계적 정보화, 전장, theater, 전역, all domain, 그 다음에 관리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통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이렇게 나이프, 그러니까 전 영역, 그러니까 all domain 네트워크를 꾸미고 그걸 AI를 띄우고 뭐 이런 방식. 이거를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 나라는 셋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은 자꾸 더불당이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도 밝혔듯이 뒷다리 잡아가지고 지지부진해지고 있어요, 요새. 미국, 중국, 한국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이거 하는 게. 그러니까 전영역이라는 건 우주, 공중, 지상, 해상, 수중. 전영역 네트워크를 꾸미고 거기에 AI 붙여가지고 전장 관리를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 얘기하고 있어요. 군사대결 전략 셋째. 여기서 또 한국 얘기 나와요. 이 전쟁의 목적은 미국이 군사 개입할 경우 일본, 한국, 필리핀, 괌의 군사기지를 파괴하여 이 전쟁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하와이 동쪽으로 후퇴시켜 미국을 일개 지역국가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뭐 완전히 거의 무협지 수준이야. 그래서 비전, 아주 무협지 비전이죠. 총력전을 승리로 이끌면 우리 중국 공산당이 주창하는 인류 운명 공동체의 이상이 21세기 인류 발전의 방향이 될 것이다. 가관입니다. 도대체 중국은 왜 이 같은 미치광이 같은 몽상을 하게 된 걸까요? 중국 공산당 중앙의 싱크탱크가 시진핑에게 관세 전쟁에서 물러나면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연합해 코로나19 팬데믹 사건을 다시 재기하고 중국 공산당의 반인류 범죄와 경제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다고 이 문건을 전한 유한 홍빙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저는 다른 생각을 해요.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레니니스트 정치체제, 레닌주의 정치체제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이 레닌주의 정치체제,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는 인민에 대한 국가지배 무한 강화, 국가에 대한 당지배 무한 강화, 당에 대한 특권층 지배 무한 강화가 일어납니다. 삼중 무한 강화가 일어나요. 국가, 당, 특권층. 이 삼중 무한 강화를 떠받치는 멘탈은 세계, 문명, 삶에 대한 원한과 적개심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말로 허상뜨망이고 영어로는 원한의 정신입니다. Spirit of grievance. 이 영어 표현을 제가 누구한테 배운 거냐? 의외로 미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한테 배웠습니다. 이 멘탈이 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와 삶과 문명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존재 이유가 설명이 되고 그래야 뭔가 숨을 쉬고 움직이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의 업보로 카르마로 쌓여갖고 튀어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나 이제 또 반드시 그럴 거냐. 네. 중국 상류층은 배에 기름이 너무 많이 끼어서 이 원한의 정신조차 사실은 가물가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진핑 중국 공산당의 결의안, 비밀 지령, 비밀 지침을 두고 시진핑의 200근 대가리에서 나온 소리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시진핑의 200근 대가리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시진핑이 10여 년 전에 풀었던 뻥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시진핑이 10여 년 전에 라떼를 한번 말았어요. 저기 연세 드신 분들은 라떼 말았다는 표현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나이가 많지만 67. 제가 이제 젊은 애들한테 야 라떼는 말이야 어렸을 때 그 수돗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 펌프에서 물지개에서 물 받아 먹는 사람들 많았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저 꼰대 또 라떼만 해 이래요. 뒤에 돌아서면. 그러니까 시진핑이 한 10여 년 전에 라떼를 말았다고요. 라떼는 말이야 문혁대 말이야 밀 200근을 넣은 포대를 한쪽 어깨에 메고 어깨를 바꾸지 않고 산길 10리를 내달렸어. 200근 소자 심리산도 아불환견.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야 그건 좀 뻥이야 라는 소리가 많았는데 그래서 야 그 머리가 200근 아니야? 대가리가 200근 아니야? 이렇게 농담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예, 6.3 대선에서 CS의 이재명과 더불당이 이기면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몽상은 앞에 살펴본 거 완전 몽상이잖아요. 한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 재앙을 맞아서 톡톡히 아주 그 높은 대가를 치를 겁니다. 반면 6.3 대선에서 김문수 한덕수 페어가 이기면 누가 되든지 간에 CS의 이재명과 더불당이 박살날 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악마스러운 몽상 역시 박살납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찬스가 한국 대선밖에 안 남아있어요. 다른 데선 다 지금 야 됐거든 가세요 뭐 이 분위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기면 좀 더 편안하게 숨을 고르면서 차분하게 상권 분립 대통령제를 옹호 강화하기 위한 헌법투쟁, 그다음에 되먹지 못한 국회의원들의 국회 독재 타도 투쟁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